안녕하세요. 인생한방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달 주가가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1월달 주가가 1년 동안 어떻게 영향을 줄 건지에 대한 어떤 관계를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올 1월에 주가의 움직임도 살짝 생각해보고, 그리고 1월에 주가가 1년 동안 어떻게 영향을 끼칠 건지 이것도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2023년 주가가 어디에 와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제가 시나리오 2개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보시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여러분 나름대로의 전략을 한번 세워보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영상은 최대한 짧게 끝낼 거고요. 집중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고요. 2014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 지금 현재까지의 일봉 차트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뭘 제가 체크를 했냐면 1월 달에 시작하는 코스피 지수와 1월 마지막 날에 코스피 지수를 비교를 했어요. 비교를 해서 뭘 본 거냐면 시작과 끝, 그러니까 말일자의 시작에 비해서 떨어진 해를 제가 관심 있게 봤거든요. 자, 같이 볼게요. 자, 2014년이에요. 떨어져 있죠. 여기가 시작이고요. 여기가 끝이거든요. 1월 달에. 이렇게 조금 빠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뭐냐면 1년의 주가 지수가 중간에 좀 변동이 있긴 하지만 1년의 주가 지수가 살짝 하락하는 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아하, 이거 혹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1월 말 정도 되면 대충 한 해의 어떤 그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닌가. 그래서 1월 말 정도면 어느 정도쯤 한 해의 방향을 잡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확인해 볼게요.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2015년에는 보니까 살짝 올라가 있어요. 살짝. 살짝 올라가 있는데 1년의 주가 지수가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내리고 다시 마지막에 좀 오르긴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변동은 없지만 그래도 하락으로 끝나지는 않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쵸? 그리고 2016년 살짝 올랐어요. 그쵸? 살짝 뭐 중간에 내렸다가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종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1월 말에 종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오른 것 같아. 그랬더니 얘도 역시 살짝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2017년 갈게요. 2017년에 올랐어요. 이렇게. 하락도 없이 그냥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었어. 그래서 혹시 그 1월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 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방향을 잡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2017년은 기분 좋은 상승이 나왔던 한 해거든요. 예. 그래서 괴한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했고 2018년도 볼게요. 시작과 동시에 상승을 했지만 결국은 쭉 뺐잖아요. 그래서 하락한 것만 제가 체크를 한다 그랬거든요. 요렇게. 요건 좀 많이 뺐어요. 그랬는데 신기하게 뭐냐면 2018년도는 하락으로 방향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럴 수 있겠나?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자, 2019년도 가겠습니다. 한 달 동안 올랐어요. 역시 이렇게 오르는 게 보이더라고. 1년 동안. 물론 뭐 중간에 이제 이렇게 하락이 나오기는 하지만 마지막은 올라서 끝나더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르는 거는 체크 안 하고 내린 것만 볼게요. 여기 보셔야 돼요. 2020년도 초반에 올랐다가 강하게 쭉 빼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뺐거든요. 뺐는데 2020년도는 거의 다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빠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저는 코로나가 3월이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1월이면 코로나가 뭐 그렇게 부각이 되던 시절은 이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주식 투자를 그 이전부터 하고 계셨던 분들은 2019년도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 기억하실 거예요. 2019년도에 무슨 얘기가 주로 나와 있었냐면, 중국이 어렵다. 세계 경제가 어렵다.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디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지금 하고 있던 얘기를 똑같이 언제 하고 있었냐면 2019년도에 하고 있었어요. 주식 투자하신 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이제 세계 경제가 이렇게 가다 큰일 날 텐데 재고가 쌓이고 있네. 그때 한참 이제 자동차 재고가 쌓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개연성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1월 달에는 내년도 경제가 안 좋을 거다라는 걸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쭉 뺐는데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뭐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오른 이유는 경제가 좋아져서가 아니잖아요. 돈을 뿌려서 시장에 돈이 넘쳐나니까 돈을 공짜로 받은 사람들이 소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힘들게 번 돈은 잘 못 써요. 근데 국가에서 공짜로 줬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조금밖에 안 줬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돈이 넘쳐나니까 소비가 늘어난 거고 집에 많이 있으니까 가전제품이나 뭐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 엄청 많이 산 거예요. 그쵸? 그래서 소비가 늘어난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뭘로 봐야 되냐면 이거는 인위적인 상승이다. 자연적인 상승이 아니고 어떤 그 미국의 정책에 의해서 올라간 상승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분위기는 뭐였냐면,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세계 경제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고, 코로나 때문에 쭉 뺀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1월 말 정도의 코스피 지수는 어느 정도 뭘 한다. 1년의 경제를 어쩌면은, 좀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또, 나름의 또 추측을 하게 되더라고. 예, 그래서 요거 빠진 거, 여기까지 빠진 거, 이거는 코로나가 뺀 거죠. 예, 그쵸. 요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2021년도에요. 굉장히 시장이 좋았을 때요, 이때는. 예, 좋았을 때인데, 1월에 강하게 올랐다가 강하게 하락을 했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조금 올랐거든요. 그쵸. 조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주가 지수도 요렇게 갔던 거죠. 중간에 많이 오르긴 했죠, 요렇게. 그래서 1월달 시작하는 코스피 지수와 1월달이 끝나는 코스피 지수를 좀 비교하면 1년 동안에 잘하면 주가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나서 2022년도를 봤거든요. 2022년도 보니까 이게 시작이고 이게 끝이에요. 이 가파르게 하락하는 거 보이시죠? 예, 앞에 하락하고는 또 차이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뭐 이 정도 빠진 거잖아요. 이 정도. 이렇게 빠진 거고. 얘도 뭐 이 정도 빠진 건데 얘는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주가는 이렇게 빠진 거죠. 우리가 힘들었던 한 해를 보냈던 그런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딱 비교를 해놓고 봤을 때 1월 달이 어쩌면은 1년의 주가 지수를 어쩌면은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특히 언제 가격이 1월 마지막 날에 주가 지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1월 초에 시작하는 주가 지수와 그다음에 1월 말에 나오는 주가 지수를 비교했을 때 뭐 조금 올랐다? 그럼 뭐 주가 1년 동안 조금 오를 수 있고 만약에 강하게 한 달 동안 마지막 종가 올랐다? 그러면 올해는 상승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 방향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1월 말 정도 되면 1년 동안의 세계 경제가 어떻게 갈 건지를 어느 정도는 좀 정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자, 요렇게 해서 결론은 뭐냐면 1월 한 달 동안 어떻게 움직일지 하루하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쩌면은 1월 초에 시작하는 주가 지수와 1월 말의 주가 지수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만약에 내려가서 끝났다 그러면 1년 동안의 경제를 좀 나쁘게 보는 걸 수도 있고 좀 많이 올라서 끝났다 그러면 1년 동안의 경제를 좋게 보는 걸 수도 있겠다는 거죠. 제가 뭘 의미하는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올해도 제가 정말 궁금하긴 해요. 지금 그동안에 2014년부터 최근까지를 모두 비교를 해봤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이런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올해도 1월 달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고 올해도 어쩌면은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대응하는 게 조금 더 쉬워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 1월도 한번 여러분도 아마 재밌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내일 뭐 주가 시작할 거고요. 1월 말일이 됐을 때 비교를 해서 어떻게 올라 있는지, 어떻게 떨어져 있는지 요걸 보면서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일단은 1월달 주가 지수가 1년의 주가 지수에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제 개인적인 주장을 넣어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주가 지수가 어디에 와 있으며 앞으로 이제 1년 동안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거 정리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여러분만의 전략을 또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걸 가지고 좀 고민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가격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거든요. 예, 여기에 지금 최근 저점이고요. 예, 또 제가 있는 단톡방에 누가 물어보시더라고. 뭐라고 물어봤냐면 전저점까지 갈 것 같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갈 수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전저점까지 간 이유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있는데 전저점까지 갔다가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게 1번 시나리오거든요. 이렇게 가면은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그쵸. 그러니까 전저점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저점 이후에 반등이 나와서 올라가면 괜찮은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에서 굳이 전저점까지 가지 않더라도 현재 가격에서 상승이 바로 나와도 전혀 차트상으로 이상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다 왔고 만약에 상승 힘이 강하다면 굳이 지지까지 갈 필요도 없거든요, 사실. 그만큼 이제 강한 상승이 나온다라는 시그널이 될 수가 있어요. 굳이 찍지 않더라도 이 정도 빠졌으면 빠질 만큼 빠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어쩌면은 더 강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 미리 올라가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지지 받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엄청나게 중요한 가격이잖아요. 자, 크게 볼게요. 이 파란색 박스권이 얼마나 중요한 가격이냐면 이게 박스피란 말이에요. 한국의 박스피, 그 유명한 박스피. 절대 깨지 못했다는 그 박스피잖아요. 다시 이 코스피 지수가 박스피로 들어가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가격이 전저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가격이라고.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차트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가격이라고, 이게.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가격이란 얘기고요.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땡큐죠, 솔직히 말하면.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걸 그림을 그릴 거예요. 지금 올라도 좋고 전저점까지 깨고 올라가도 강하게 반등 나오면 괜찮다라는 거죠. 이게 1번 시나리오예요. 1번 시나리오고 2번 시나리오는 뭐냐면 이렇게 박스권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박스피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얘기하면 진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박스피도 사실은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좋아하는 박스피거든요. 왜냐하면 이 박스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안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거냐면 이 박스피로 들어가면 이렇게 박스피 탈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매수?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먹으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박스피예요. 그러니까 박스피가 무조건 나쁘다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총알이 없으면 좀 답답하긴 하죠.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뭐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 시나리오로 가면 지금 투자 중이신 분들 해피하죠. 이제는 뭐 이 정도 빠졌으면 강하게 나와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모두가 원하는 그림이 될 것 같고 1번 시나리오가 2번 시나리오가 안 좋은 시나리오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2번 시나리오가 오더라도 우리는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 이걸 어떻게 박스피로 대응을 하면 된다. 나쁘지 않아요. 이게 꽤 넓은 박스피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주 먹을 수 있으면 괜찮잖아요.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 이제 박스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여러분은 알고 계시고 그리고 안 상태에서 거기에 맞게 우리는 대응을 해야 돼요. 어떻게든 수익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투자라는 건 그렇잖아요. 그냥 뭐 까진다고 해서 포기하고 안 할래 이게 아니잖아요. 기분 좋게 상승이 나온다면 상승에 맞게 또 우리는 따라가야 되고 박스피로 들어간다 그러면 박스피에 맞게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넣고 계시는 게 투자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내려간다 포기 주식 투자 안 해 이게 아니고 그래 이대로 올라가면 나는 이렇게 대응할 것이야.
만약에 박스피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총알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나는 대응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낼 거야. 이거를 여러분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게 투자의 핵심일 것 같아. 그래서 2023년 투자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드렸습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 둘 다에 대해서 여러분은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이럴 경우에 이렇게 대응한다. 저럴 경우에 저렇게 대응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갈 경우에 나는 총알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리고 내가 보유한 종목들 어떤 식으로 케어를 하겠다. 물론 뭐 주가가 떨어져도 오를 놈은 오르고 떨어질 놈은 떨어지거든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내 종목들 잘 보면서 어떻게 케어할 것인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본인만의 전략을 1월에 좀 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1월 초와 1월 말에 주가 지수를 비교해서 한 해가 어떻게 갈 건지 한번 지켜보고 대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만약에 1번 시나리오로 가게 된다면 1월 초와 1월 말을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온다면 1번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1월 말에 영상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정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2023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는 제 생각할 때는 대응의 차원이에요.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시장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갈 수도 있고요. 시장은 내가 예상한 대로 가지 않을 경우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한 대로 간다면 나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예상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거기에 맞게 또 대응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 주가 지수도 좋았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진짜 멋진 투자자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나는 뭐 하겠다, 대응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진짜 멋진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작년도에도 영상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구독하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2023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